도의적으로 방송 나가면 좌파 방송에도 어디든 나가면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관점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를 커버를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나보고 장해찬이 오세훈한테 줄 섰다 막 이런 글들을 남기더라고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년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이 오세훈 시장 대 나경원 의원의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 제일 친하고 가깝고 제일 밥을 그래도 자주 먹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 세 손가락에 드는 분이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소관계로 따지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이랑 정말 친하고 가까운 걸로 또 국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게 지지율이 막 높거나 막 1, 2등 하는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나경원 의원 TV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막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뭐 장해찬이 오세훈한테 줄 섰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막 그런 거 해명하기도 싫어. 우리 멸콩 가족들은 제 말이라면 다 믿으니까. 근데 마침 오기 전에 서민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막 했길래 저도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다. 다만 다른 방송 나가서 제가 국민의힘 현역 시장을 같이 깔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랑 네, 저는 그러고 한강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버스 이야기 하신 거고 한강버스 얘기하는 거야. 한강버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제가 또 서민 교수님 억제기 노릇을 늦게 와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저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가 뭐 어디 누구한테 줄 섰다 뭐다 하는 거 정말 얼척없는 소린데요. 또 그 이야기도 이따 방송 후반부에 오늘 제가 늦게 왔으니까 방송 좀 더 오래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줄 안 쓸 수가 있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누가 앞에 서면 줄 서는 거지. 그게 뭐. 그쵸. 깃발을 리더가 들면 따르는 그치.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네. 보수 내부에 분탕실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뭐 그렇죠. 우리 내부 사람을 너무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한강버스 한번 타보시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내일 제가 방구석 라이브가 날이 갈수록 인기지만 내일 못 합니다.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 네. 저하고 14살 차이가 나는 누나가 있거든요. 네. 그 누나가 내일 그 환갑이야, 환갑. 네네. 14살 차이. 네. 15살인가 뭐 그런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14살 차이면 내일 칠순이신 거 아니에요? 환갑이? 나 환갑이야. 내가 45잖아. 그래요? 거의 그래. 그래서 좀 넘어가. 아닌 것 같은데. 10살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그리고 어제 한동훈 이분이 어쨌든 저기 뭐 딴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한동훈 이분이 뭐 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항상 그 이분에 관심이 좀 있어. 뭐 이렇게 너무 소식이 없으면 뭐 하나. 왜냐면 이분이 요새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치킨 배달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손가락 아니 세 개로. 이거 치킨 배달 이거는 한바들 이거 뭘로 실드 쳐 이거를? 이거를 배달을 하지 않으면 네. 이런 배달업체 플랫폼 현실을 알 수가 없다고 막 박상수 전 대변인이 글 올리면서 막. 진짜? 근데 거기는 정신 세계가 참 독특한 게 김근식 교수는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네. 자기가 한동훈을 만났는데 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더라. 맞아. 이건 너무 신선하고 그렇지. 정치인들이고 못한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 이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치킨 배달을 안 하면 배달업체 현실을 알 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네. 총선 전에 배달업체 관련된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네. 이 대책을 이미 다 낸 바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체험 한번 하고 쇼하고 하는 거 이제 안 먹힙니다, 이게. 저렇게 배달하는 사진은 누가 찍는 겁니까, 근데? 뭐 옆에 수행 보좌관이 있겠죠, 아마. 보좌관이 누가 있구나. 따라다니겠죠. 보좌관이. 네. 그럼 지금 현재는 백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보좌관이. 뭐 수행 직원을 하면 되지 보좌관이. 않겠습니까? 뭐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한빠들도 참 힘들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뭐 저희처럼 뭐 장동혁 대표처럼 당 대표도 되고 뭔가 열심히 뭘 하면 이제 응원하기 편하거든. 장동혁을 보라 막 이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언론에 나오고 언론 나오는 것도 짜치게 그 치킨 배달 이거를 실드 치면서 아마 박상수 이분도 그 편드는 글을 쓰면서도 아마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살다가 저는 정치인 보고요. 네. 카카오 택시 탄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칭찬하지 않으면 어. 칭찬할 수가 없어.
뭐래 그럼 뭘? 근데 이거 무슨 북한 수령님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한빠들이 그동안 2월 뭐 1월 2월 그때 안 나타나고 책 쓰고 이럴 때 뭘 갖고 찬양했냐면 모 유튜브에서 보면 거의 외모 칭찬이 거의 대부분이야. 한동훈 품위 있고 잘생겼다. 이거 계속 이거 왜냐면 행동 활동이 없거든. 그러고 책 딱 내고 나서 이제 와 책이다 그러다가 그거 사라지고. 뭐 제가 정말 예.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데 서민 교수님이 잘생겼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서민 교수님이 훨씬 더 귀엽고 호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저의 진심입니다. 그건 판단은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많이 따라왔어. 네. 하지만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는 근데 외모로 앞서고 뭐 굳이 외모로 앞서기보다도 다른 게 난 앞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매력 뭐. 그리고 정치력도 내가 앞서 이제 그쵸, 뭐가 있어 뭐가 아니다 싶으니까 딱 막차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난 딱 손절할 줄 알아. 네. 예전에 하여튼 제가 이제 이거 딴 데서 얘기했는데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있어. 윤미향. 네. 윤미향의 사람이 이제 집에 택배 갔다 왔대. 그래갖고 이제 그 택배 과일 챙겨서 그 계단을 막 내려가서 택배 기사한테 그 과일을 딱 전달하면서 그 안전운전 하시고 늦어도 돼요라고 말을 했다고 그걸 SNS에 올렸는데 그 택배 트럭 앞에 윤미향이 과일 주는 사진 딱 찍힌 거야. 아니 택배가 와갖고 급히 뛰어내려갔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그래서 나는 해놓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도 누가 이렇게 따라다니면 찍는지 참 그 사람도 힘들 거야. 택배 그 치킨 배달하는 걸 찍으려면 뛰어다니잖아.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판사를 하지 않아도 사법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같이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국회의원 욕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요. 꼭 뭐를 해봐야지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럼 정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필 고른 치킨 브랜드도 자담 치킨인 것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점은 아니지만 인천에 있는 자담 치킨 매장에서 그렇지. 전광판에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 축하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이재명 당선 축하한다고 막 정치적 문구를 달아서 엄청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인천에 박찬대가 막 찾아갔나? 막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지점은 달라도 옆에 보좌진들이 유능하고 정치인이 감각이 있으면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브랜드는 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란 듯이 그걸 또 골라. 그 얼마나 주변에 보좌관이니 뭐니 하는 참모들도 패급들밖에 없으면 그거를 못 걸러내서 또 논란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저는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인의 행동, 특히 한동훈 같이 있잖아요. 한동훈은 뭐 기자, 뭐 어디 재판에 출석하거나 뭐 이럴 때도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이 자담 치킨이 이게 이게 뭐 주변에 보좌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보좌진 누군가는 이 치킨 괜찮을까요라고 한번 했을 거야. 전 차라리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왜냐하면 한동훈이 호소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한동훈이 맨날 그 상상으로 그리는 그 자기 편이 중도층이거든. 그러니까 허상, 뭐 누군지 잊지도 못하는 전체 3%밖에 안 되는 그 허상 중도층을 향해서 항상 나는 탄핵 반대한다. 이걸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야. 탄핵 찬성한다. 이거 메시지 내는 거지. 저는 그냥. 근데 또 오늘 제가 왜 또 한동훈 생각에 열이 받았냐면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여전히 꼿꼿하신 모습인데 그런데 고생하고 계시고 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재판 과정 보석신문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금 알려드리면 예. 지금 당뇨로 인해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어서 실명 위험이 있다. 예.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제2형 당뇨 망막병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안과 진료 시기를 놓쳐서 글자 포인트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돼야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악화가 됐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너무 지나친 재판 수사 일정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당뇨 환자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식사를 제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주말밖에 없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외부 활동을 못하게 막 억지로 막다가 최근에야 겨우 2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보석이 되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재판이나 다른 일정에 더 협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변호인이 밝혔는데요. 네. 저 모습, 지금 실명 위기까지 이르렀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이 치킨 배달하는 한동훈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지난 대선 경선 때 기어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돕는 게 아니라 뭐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뭐 민주당 가라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한동훈이 시장 바닥에서. 그러니까 진짜 사람 새끼인가.
오늘 이 대통령님의 모습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휠체어타고 예. 그런 모습을 보고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입이 뭐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뭐 뭔가 이런 거는 좀 안 하기로 옛날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왜냐면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조국 같은 진의 편만 해당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판 중계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 판사가 대체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를 주나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허용 안 하고 어떻게 우리 대통령 그 판결은 정말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참 깝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보석재판 신문 소식을 보며 네. 치킨 배달부 유튜버 한씨에 대한 우리의 이 정의로운 분노가 꺼지지 않는다. 정말 점점 더 타오른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한동훈 측근 김영동 의원이 어벤져스 유튜브 보고 막 박상수 전 대변인한테 막 함께한다 텔레 보낸 거 행동하는 300명 움직이셨나요? 어제 저희가 행동하는 300명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분탕질이나 뭐 제 방송 쇼츠 왜곡한 거 전체 맥락 안 보고 이런 거에 막 사람들이 막 훅훅 넘어가던데 여러분 한딸들은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도 지독하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을 한번 흔들어 봤잖아요. 행동하는 300명이. 그러니까. 제가 몇콩TV에서 말하면 다음날 장해찬이 말해서 당 뒤집어졌다 나올 정도로 지난번처럼 이 300명이 움직여야 이 한딸들이 한동훈 떨거지들이 함부로 준동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300명 움직여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좀 어쨌든 한동훈은 이제 뭐 봐봐요.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과거에 어떤 이제 언론 플레이했냐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이라든가 뭐 음악회 사진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점점 시들해진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이제 많이 이제 나중에 뭐 한동훈이 예를 들면 뭐 상체를 벗고 뭐 돌아다녀도 기사에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상체를 벗으면 어깨뽕을 착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의를 벗으면 그럴 일은 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사에 안 난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어깨뽕 생각 못했네. 아, 그렇군요. 우리 서민 교수님이 나날이 또 이 한가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 보면서 옆에서 참 뿌듯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저는 원래. 네. 뿌듯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소소한 이야기 하나 덧붙이면 생각난 김에 서민 교수님 이제 막차 타고 한가 진영으로 넘어오셨는데 제가 어제 언급했던 우리 이병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방송 봤다고 그 후배들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위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다고 앞으로 뭔가 잘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소소한 오해나 저는 지나간 일 아무 관심 없거든요. 제가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면 금요일마다 서민 교수님이랑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이병준 기자가 했던 것보다 100배 더 제욕을 했어요.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근데 지금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병준 기자도 그 배신의 한수 무리를 탈출해서 우파의 젊은 세력들이 모여서 우리도 매불쇼 같이 웃고 즐기면서 정말 이 실시간 10만 명, 20만 명 보는 프로그램 같이 만들자라는 대의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후에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에서 이제 임명될 거예요, 고. 네. 그러면 이제 당원 게시판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그때쯤에 한번 이병준 기자를 저희가 멸콩TV에 초대해서 당원 게시판의 문제 A부터 G까지 한번 같이 탈탈 털어보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니까 젊은 보수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 자꾸 좌표 찍어서 편가르기하고 갈라치기 하는 배신자 신혜식 같은 인간들한테 놀아나지 말자라고 저희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실망해서 이병준 TV 구독 취소한 분들은 가서 다시 구독해 주시고 장해찬이 멸콩TV에서 구독하라고 해서 다시 왔다. 한 번 더 믿어보겠다.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 20대 30대 제가 그 누구냐 이대남의 우회전 그 친구도 한번 만났는데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더라고요. 젊은 시각 송기호도 정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한양대 출신의 우리가 키워야 돼 차기 인재고 벌써 구독자가 90만이고요. 거기는 다 컸어 이미. 아 그치.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고초를 겪으면서도 맞아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구속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맞아요. 지금 그 젊은 시각이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으로 아직까지도 서부지법에서 고생한 친구들 변호사비나 이런 거 후원하고 있대요. 네, 많은 분이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분들 다 후원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똑똑하고 날카로운 이병준 기자도 그렇고 저보다 형이지만 네, 이 모케이님도 그렇고 박강배도 그렇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영향력으로 제가 또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중앙 언론과 네트워크가 좀 있잖아요. 예. 이런 젊은 새로운 보수 스피커들을 발굴하고 띄워두고 유튜브에만 안 머물고 메인스트림 차세대 스피커로 막 키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맞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그래서 합니다. 진짜 네. 뭐 어쨌든 목적이 같으면 가는 길이 같으면 좀 과거에 뭐 밥 먹다 싸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손잡고 과거가 중요하면 이렇게 방송 같이 못해요. 거의 무슨 부모님의 원수처럼 저를 욕했던 분이잖아요. 아니, 맞죠?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 저는 항상 전 정말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 보잖아요. 네. 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마이크를 하늘 높이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새로 나온 저항의 한 방법이야. 저항.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최 검사가 서영규한테 했던 자 이러고 바로 제가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우리 금요일에 서민 교수님 괴롭히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 그렇게 욕했으면 이 정도 욕먹는 거를 마다하면 안 돼. 그거 나쁜 놈이야. 난 얼마든지 난 열려있다니까. 역시 우리 교수님도 대인배예요 진짜. 마이크를 올립시다 여러분. 네네. 아 저보고 그만하라는 댓글도 있네요. 아유 네. 그럼 안 되지. 저분 그것도. 다친 가족이 아닌가 봐. 아직 덜 다쳤네. 그러니까 전 네. 그리고 마조이즘이 있어. 마조이즘. 맞으면서 즐거워지는. 그렇죠. 네. 까면 더 좋아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고요. 예. 어쨌든 그 서영교 그거 기억나시죠? 검사가 이렇게 네, 마이크 네. 그러니까 답변 기회를 아무리 잘해도 안 주니까 그냥 마이크를 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검사가 뭐 검사예요? 뭐 검사가 뭐 세상을 다 가졌어? 뭐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고 야, 서영교는 약간 뭔가 이상한 데서 매혹을 느끼는 그런 변태인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같은 서씨 아니고요. 저랑 서씨지만 같은 서씨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방금 발언은 네. 저희 멸콩TV나 장혜찬의 입장은 아니고요. 뭐. 서민 교수님 개인의 발언이라는 거. 뭐가? 변태 뭐 이런 발언은. 네. 아니 그러니까 매혹을 이상한 데서 느끼는 걸 변태라고 해.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가? 네. 약간 다른 표현으로 순화 한번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어, 제가 이거 억제기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네. 이제 매혹을 느끼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에 꽂혀서 성질 낸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네. 이거에 왜 흥분을 해? 이게 원래 폈다 껐다 하는 건데 말이야.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순화하겠습니다. 네. 그 단어 사용은 저희의 입장과는 무관하고요. 거봐, 그러니까 네. 저기 뭐 장최고부한테 저쪽에서 맨날 극우라 그러는데 이거 봐, 이게 무슨 극우야? 사실 외모 비하는 그쪽에서 훨씬 많이 해. 그쪽에서 네, 고소 고발하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분들은 서민 교수님 개인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관합니다. 그래가지고 김현지 얘기한다면 김현지. 네, 여러분. 김현지. 이재명의 그녀 김현지 비밀이 드러났어요. 일단 이 난리가 나기 전까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김현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몰랐. 그러니까 유튜브를 세심히 보고 정치의 초고관여층인 분들만 김현지의 실세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일단 김현지가 처음 유명해진 건 문자 한 통 때문입니다. 전쟁입니다. 예, 그때 이재명한테 김현지가 무슨 문자 보냈느냐, 뭐 김용이나 이재명 측근들 대장동 관련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전쟁입니다라는 그러니까. 문자를 이재명한테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유명해졌고 여러분 보통 국회 4급 보좌관들이요 아무리 측근이라도 이게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요 1급 비서관 자리로는 잘 안 가요. 행정관 자리 가면서 그 실세로 숨어 있는데 네. 김현지는 대놓고 1급 비서관으로 갔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 김현지의 파워가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땅땅땅 찍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사형 모든 인사가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든 누구든 넣으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현지에게 인사청탁을 해야 된다. 또 최근에는 그 떠들썩했던 강선우 사태 때 네. 강선우한테 이재명의 뜻을 전하면서 물러나라라고 한 사람이 김현지라는 언론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겨레였나요? 경향이었나요? 저 한겨레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진보 성향 언론에서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의 뜻을 대신 국회의원한테 전달해 줄 정도.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 정도의 실세가 김현지다.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도 역대 국감에서 운영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굳이 예외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막 난리를 치더니 마치 못 이기는 척 내보내려고 했다가 네. 오늘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안 나오는 이유가 조만간 공개될 거다. 뭐 택도 아닌 변명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고 김현지라는 존재가 이 정부의 완전한 실세다라는 거, 이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이 마치 박근혜 정부 때 저들이 최순실 가지고 공격했던 것처럼 김현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 공격할 수 있는 비밀 약점이 하나 만천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는 이유를 나중에 공개할 거라 그러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줘서 그럴 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대 총무비서관 중에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 이걸 안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현진을 그렇게 꽁꽁 싸고 막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성남시장 때부터도 이미 김현진은 뭐 그림자처럼 수행했고 이재선 형님 그 장례식 때도 김현지가 좀 와서 활약을 좀 했었잖아요. 마치. 그렇죠. 그런 숨은 실세 중에 하나고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자기 2인자 뭐 3인자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범죄 조직도 아닌데. 왜 숨겨야 돼? 정상적이라면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다 뭐 친윤 뭐 계열 해 갖고 다 공개하잖아. 근데 김용이나 김용도 그렇고 정진산도 그렇고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이상한 사람들을 천지이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런 비밀주의가 심해요. 그 지금 드럼통 고양이 양룡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네. 4급 공무원이 나라를 지배하네? 그렇죠. 네. 지금은 1급으로 벼락 출세를 했지만 네. 국회에서 4급 보좌관 하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네.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만사현통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지적처럼 이재명 주변의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만한 충분한 경력이나 검증된 인사들이 아니라 그냥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하고 변호사할 때부터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싼마이 인맥들.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뭐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게 정상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게 불가능한 네. 배소연도 그렇고요. 완전 싼마이 인맥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됐다는 게 그게 정말 충격적인 비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뭐 성남 시민 모임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대체 어떤 훌륭한 정책을 했고, 뭐 이재명의 당선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드러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거 뭐 성남시장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이라면은 뭐 그냥 원래 아름아름 알던 사람을 갖다 이제 중하게 쓸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면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거기 걸맞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김현지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누가 했냐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현지가 재산 공개 대상이 됐어요. 네. 1급 비서관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2급 이상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로 재산 공개 대상이거든요. 네. 어디에 아파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장도 바로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재산 공개가 되고 대장동 아파트 보유 뉴스가 나오니까 딱 바뀐 게 하도 욕먹으니까 그래 국감 나갈게 하다가 네. 대장동 아파트 공개되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도저히 국감 못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 그 떠들썩한 대장동 게이트에 김현지가 하필 또 대장동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그 동네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뭐 이 사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감에서 다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대장동이라는 아킬레스건 지금 재판도 중지돼 있으니까 바로 이런 재산 공개들 하나 둘 지금 김현지 가려져 있던 베일이 드러나면서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억지로 또 욕을 먹어가면서도 안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대장동 사는 사람 제 주변에도 있고, 뭐, 대장동 산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받는 것 자체가 이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낄 필요가 있나? 사실 뭐, 장관, 그 강선우 같은 경우도 아주 개털리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런 검증 과정 같은 거를 전혀 이제 강선우보다 훨씬 더 김현지를 아낀다라는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아낄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정말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공직자라 해도 뭘 잘하는데 뭘. 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의 막대한 권한을 가지면 네. 그럼 비선 실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권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 그렇게 비선을 맨날 욕하던 사람들이 즉 김현지가 실세라는 말이 이게 이 정권 들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됐고 거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야지 이 사람이 총무비서관에 맞는가를 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뭐 여기도 못 나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김현지라는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리고 스피커들이 국민들이 지겨워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김현지 비선 실세 뭐하냐 나와라 밝혀라 대장동 아파트는 어떻게 왜 샀냐 무슨 정보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끈질기게. 우리는 항상 문제가 한번 툭 건드리고 말아 보수 우파는. 좌파들은 끈질기게 물어 뜯는다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그걸 끈질기게 좌파들이 물어 뜯어서 탄핵을 시키는 음모론의 재료로 사용했잖아요. 그 이상의 전투력과 끈질긴 어떤 한 번 딱 물면 놓지 않는다는 어떤 살쾡이 같은 마인드로 김현지가 이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도록 우리가 물어뜯고 놓쳐서는 안 돼요. 국감에 김현지 안 나와? 좋아.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지 이야기만 주구장창 물어봐서 하루 종일 운영이 국감에서 김현지 기사로 도배되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밑에 김현지가 있었고 이 정도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아마 좌파 언론들이 그 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사진 찍으면서 새벽에도 막 이제 막 대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계속 낼 거고 유튜버들이 거기 상주할 거라고. 그리고 어떤 관계냐고 맨날 물어볼 텐데 지금 좌파 언론들은 우리 좌파 언론이 거의 언론 레가시 미디어들 대부분이 좌파고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슨 어떤 의원님 만나서 이제 우리 국힘도 재난 상황을 잘 대비한다는 걸 보여주자고 하면서 이제 그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진실 규명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진실 규명 외치면서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이제 200일 넘게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왜 방치하냐? 민주당이 방치했다면 국힘이라도 가서 좀 도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얘기 듣고 도왔는데 기사가 한 줄도 안 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번에도 그렇잖아. 이재명 이번에 미국 가서 뭐 유엔 가지고 기립박수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막상 그 기립박수 밑에 그 회의장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일어나 나가고 박수. 원래 외국인들은 그리고 예의상 박수를 친단 말이야. 근데 기립박수를 맨 표지 제목으로 내는 그 MBC. 근데 그 MBC가 지난 정권 때 어떻게 했냐? 사석에서 나오는 그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이걸 갖고 며칠을 물어뜯고 지금도 물어뜯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좌파 정부는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느냐? 바로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언론을 통한 프로파간다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언론을 다 장악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장치고 말도 맞는데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언론 지형에서. 이게 좌파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약 보수 우파 정부에서 김현지 같은 게 터지잖아요. 지금 바로 그 대장동 아파트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카메라 보고서 죽치고 김현지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찍고 이 아파트 대장동 게이트랑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뭐 민주당이었으면 이거 김현지 특위 만듭니다. 아, 그럼요. 비선 실세 김현지 TF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그 TF에서 기자회견하고 대장동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명이 가면 기자들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전투력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조중동 같은 데서 이제 뭐 조중동이 우리 그나마 보수 언론인데 동아는 이미 이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조선 중앙이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유튜버들이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극우 유튜버 소리 들으면서 아마 산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으면 쉽지가 않아. 밑도 끝도 없이 김현지 특검하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였으면 서울의 소리 더참사 이런 애들이 그냥 죽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버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유튜버를 도와서 하는데 우리는 유튜버들이 열심히 뭘 해도 의원들이 저 유튜버들하고 선을 긋고 쟤네 극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뭔가 협조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가뜩이나 우리는 언론 지형에서 불리한데 그 안에서도 협조가 좀 안 되고 서로를 갖다 극우 딱지 붙을까봐 심지어 뭐 대통령 면회도 가지 않으려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참 그게. 네, 아무튼 이 김현지 이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물고 뜯어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박강배 유튜브를 보면 김현지 그 남편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도 우리 유튜버 박강배가 잘 정리했다고 하니까요. 멸콩TV 보시고 나서 박강배로 검색하셔서 한번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었어? 뭐 그렇대요. 남편 있는 거 처음 알았네. 나 지금 알았어 지금. 학교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저게 그 박강배 유튜버거든요. 박강배 쳐가지고 김현지의 실체 여기서 남편이 나온다. 뭐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처음 보는 그런 얼굴이네. 저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저는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이재명이 꽁꽁 숨기려고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통째로 주는 비선실세 김현지의 정체와 약점에서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무너질 만한 단서와 비밀들이 술술 나오겠다. 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뉴스 잠깐만 다뤄볼게요. 네. 오늘 환율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1410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내라 한 그 여파인데 이 대미 관계, 대미 협상 그야말로 개판이 나면서 비상계엄 때보다 환율 폭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주식 오르고 한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급격한 빈부격차와 자산 불평등만 나을 뿐입니다. 이런 무능, 네? 반미주의에서 나오는 이런 무능, 이런 경제 실패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니 미국이랑 협상 잘했다고 그리고 70% 정도가 뭐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이 뭐 갑자기 대통령실이 미국 요금대로 했으면 탄핵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뭔가 안 좋아지면서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지금 삼성전자도 좀 마이너스 기록했더라고. 그걸 보면 이게 이쯤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 잘했다고 했던 70%도 좀 반성하고 지금 뭐냐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일 협상하고 이럴 때 다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뭘 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공개된 게 없이 좀 깜깜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뭘 요구했고 뭐가 안 됐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얘기를 아는 게 없으니까 뭔가 좀 욕을 못 하겠는 거야. 어쨌든 일단 욕을 하긴 하는데 방향타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의 협상이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만찬에도 안 갔어요? 안 갔죠. 네. 근데 안 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윤 대통령 안 갔다 그러면 초청 못 받아서 못 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소에 났겠지. 근데 그런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 지금 언론 지형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일부러 트럼프를 안 만났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나 전략적인 회피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라면 어제 자기 정치 이념을 떠나서 미국 트럼프랑 좀 빨리 되도록 더 자주 뭔가 만나고 더 만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만나서 뭐 하냐고 하는 거가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가 아마 윤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이야 이거 보나마나. 어떻게 참 이재명은 편해. 뭘 하든지 언론들이 별로 욕을 안 하고 국민들도 그냥 잠잠해. 의뢰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환율이 1,400원 이상 높아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 고려하면 사실상 1,500원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국가적 경제 위기고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대안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뭐 미국에 화염병 던지자는 건지 네. 반미 왜 못하냐 네. 뭐 이런 말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방송 나와서 막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안 만났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미 정권이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해도 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건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그 계엄 때 이제 계엄했을 때 뭐 환율 올라갔고 손해 봤다고 하는 사람들, 뭐 지금 더 불만이 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오르든 간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서 열받는다는 사람들이 왜 지금 조용하냐? 그분들의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소식, 장동혁 대표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장애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의 대여 투쟁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한 번도 나서지 않더라. 네.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너무 멋있어. 이거 말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걸핏하면 장애 투쟁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 중에 하나인 국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왜 장애 집회를 내? 근데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할 거 없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어떤 분야에도 할 게 없잖아. 이럴 때 장애 나가는 거야. 이게 장애 집회예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때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스팔트라고 비판하는 건 진짜 뭐 우리 그럼 어떡하냐고. 맨날 지난번 봤어요, 여러분? 무슨 뭐 법사위 같은 거 하면 이러잖아. 추미애가 다시갈 합시다. 다 민주당 손 들고 우리 뭐 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퇴장밖에 없어. 이럴 때 장애 투쟁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은 국회가 예전처럼 뭐 문 잠그고 뭐 박찬대 같이 바로 동원해서 뭐 문 열고 이런 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가는 장애 집회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비판을 해요? 안 갈 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말던가. 제가 이 쇼츠용으로 네. 피디님 쇼츠 제작하시라고 멸콩TV 단독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진짜. 그리고 거기서 인상적인 내용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대구에서 한 장애 집회 가지고 언론이 자꾸 뭐 부정적이다, 여론 안 좋다, 가스라이팅 막 하는데 네.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나 우리 장동혁 대표 지지율은 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막 가스라이팅하고 비판하고 회방 놓으려는 기자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언론 말 듣고 기자들 하자는 대로 했으면 당대표도 못 됐다. 아, 그래, 맞아. 기존의 보수에 없던 초식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건 뭐냐?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몸에 좀 전율이 돋는 걸 느꼈어요. 제대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 집회 비판하고 뭐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다른 데서 잘 싸우면 모르겠다. 근데 민주당과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들이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뭐 이거 가지고 막 음해하고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8석 이상을 석권해야 장동혁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총선 대선까지 저는 이 리더십이 유지돼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선처럼 개혁신당이 나와서 또 8% 9% 가져가면 접전지에서 우리가 서울시장 뭐 이런 거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고민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남들이 뻔히 예상하는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감동을 못 준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강해질 때다. 국민의힘 스스로 우리가 잘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그게 국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제가 그 장동혁 대표를 직접 만나고 느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어도 될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는 행동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자꾸 이제 뭐 극우몰이하고 장동혁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되게 웃긴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 중에 참 특정 계파가 너무 장동혁 대표를 막 흔들고 있고 저쪽에서 신나서 더 흔들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우리 보수가 2016년 정도 총선까지는 우리가 보수가 항상 이기는 총선이었거든요. 되게 앞서가는 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들어가고.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지구 수도권에서 박살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는 유전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배부른 기득권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인제서 추운 겨울을 인제서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도 춥다고 이제 안 나가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근데 이제 이걸 떨치고 이제 우리 현실 인정해야 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당분간은 춥게 살 수도 있고 이거 여기서 이기려면 오빠 이제 나가서 다시 이제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싸우는 마인드를 갖다 이제 장동혁호가 우리한테 심어주면 그게 저는 최대 업적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저는 지금까지 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파들 같은 사람들 보면 장동혁 대표 되자마자부터 욕하기 시작해갖고 한 달 내내 욕하더라고. 뭘 해도 욕이냐 뭘 해도. 그러니까 심지어 한동훈 걔를 갖다 당직에 임명해도 욕을 해. 그 정도로 욕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당원 여러분들이 내부 배신자들을 욕할 때야. 그리고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줄 때요. 그리고 제가 취재했다고 말씀드린 당무감사위원장 이제 임명이 거의 다 임박했다. 당원 게시판 감사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전에 10월에 좋은 소식들, 당의 기강을 잡는 소식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힘을 실어주면 되고요. 제가 앞서 했던 이야기랑 요 부분까지 잘라서 우리 PD님 쇼츠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멸콩TV 단독으로. 네. PD님한테 일거리를 주시는. 그렇죠. 이게 쇼츠나 이런 거 탁탁 정해드리면 더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구나. 좀 추석 연휴는 다음 주구나. 예, 내일 여러분 방구석 라이브 없다는 거 저기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뭐 어디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방송사가 쇼츠 만든 것만 보고 마치 제가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경기도지사로 민다 이런 식의 또 분탕질로 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멸콩TV 다친 가족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장례참 뭐라고 분탕하던 신경을 크게 안 써요. 네. 어차피 우리 다친 TV 멸콩 가족들은 제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뭐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서쪽에서 뜨나 보지 하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저는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방송의 앞뒤를 다 자른 건데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개혁신당은 자체적으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부산시장 후보 낼 여력이 없다. 못 낸다. 그게 전제인 거고 못 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지금 그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어떤 조작질을 하고 있냐면 나경원 의원이 서울 동작구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에서 추미애랑 계속 싸우니까 나경원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친한계가 막 기자들사이에서 퍼뜨려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 어려운 경기도지사로 뜬금없이 서울 의원을 보낸 다음에 동작구가 비면 한동훈이 그 동작구 보궐에 나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도 지금 기자들 만나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음모론이나 협잡질에 제가 선을 딱 그어주려고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8개 이상 9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 대선처럼 7% 8% 내지는 5%라도 개혁신당이 후보 내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이런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다 내고 그 기초단체장 같은 거 몇 자리를 양보하면서 우리가 1대1로 민주당과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 다 빼고 앞에 한 자리만 딱 떼가지고 뭐 장해찬이 뭐 누구한테 줄 섰다 제가 나경원 의원이랑 얼마나 친한데 오세훈 시장한테 줄 섰다 이런 분탕질에 좀 놀아나지 맙시다. 지금 그 놀아날 시간에 김영동 의원이 어벤져스 보고 박상수 전 대변인한테 텔레그램 보낸 거에 항의 문자하고 항의 전화하고 우리의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분탕질이 있으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숫자는 훨씬 많은데 한 딸들이냐 개딸들한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맨날. 맞습니다. 물론 우리 멸콩 가족들은 제가 안 흔들린다는 걸 알지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답해서. 참고로 나경원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밥을 가장 많이 먹은 국회의원이 나경원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먹었었죠, 예전에. 네. 총 2번 먹었거든요, 저는. 네. 2번 먹은 사람이 1등이야. 아, 그렇네요. 네. 네, 저는 우리 뭐 뉴스트라다무스 할 때 같이 먹었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따로 먹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분이고. 예. 네. 저희 어머니 친구 따님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제일 소통 많이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저랑 자주 통화하는 분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제가 나경원 의원 편을 들면 편을 들지 어디 딴 데 줄을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분탕질 종자들한테 좀 노란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멸콩 가족들 아니면 저를 100% 지지는 못하겠죠. 우리 가족들은 저를 100% 지지해도. 근데 여러분 100% 지지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90% 80% 맞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력을 어디 써야 되냐? 10%도 일치 안 되는 한 딸들, 한동훈 똘마니들 조지는데 화력을 써야지, 90% 일치하는데 10% 차이 나는 사람 조지는데 쓰면 우리는 다 와야 되고 분열되고 한 딸이랑 개딸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좀 전략적 사고를 하자 이거예요. 전략적 사고를.